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2019년도 국내 경제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가 2.9%, 한국은행이 2.7%, 국제통화기금 IMF가 2.8%, 경제협력기구 OECD가 2.7%를 제시했죠. 그러나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과연 목표 달성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 2.6% 달성하기도 힘들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요. 내년도 경제 성장률도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2.8%, 한국은행은 2.7%, IMF는 2.6%, OECD는 2.8%로 전망치를 내놓았지만 내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전망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국 경제가 2019년도에 전망이 어두운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는 세계 경제 둔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도 국내 내수 경기가 하방 리스크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2019년도에 경제 성장세가 제약 요인들이 3으로 많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제약 요인이 되는 것은 당장 며칠 후면 실질임금이 증가합니다. 올해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올해 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10.9%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2019년 1월 1일부터 8,350원입니다. 올해 시간당 7,530원을 주고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며칠 후면 8,350원으로 적용하니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이 가중될 거라는 예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정부는 예산이 2019년도 정부 예산이 469조 6천억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역대 정부 예산의 최고 금액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부가 예산을 확대해서 저소득층들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입니다. 긍정적인 영향도 아무래도 주겠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이러한 영향이 한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캐치프레이스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도 실질임금을 인상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군데에서 하나의 이상에 불과했지 현실적으로 와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비 심리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30일 한국은행에서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시켰습니다. 어제 전국 은행연합회에서 코스피도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면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다중채무자들은 그러한 원리금 상환에 크나큰 부담이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계기업과 다중채무자들은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금 자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주식시장이 좋아질 리는 없을 겁니다.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 주식의 자산 가치가 하락한다면 많은 손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더욱더 둔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9.13 정책을 발표한 이후 지금 3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은 하락폭이 더욱더 깊어지고 전세 가격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일부 지방에서는 역전세와 역월세란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019년도에 부동산 시장은 더욱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건설 투자도 역시 올해 마이너스 2.4%에서 내년도는 마이너스 2.9%로 악화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고요. 다행입니다.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올해 마이너스 0.6%에서 내년도는 0.4%까지 소폭 증가한다고 하니 천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세계 경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계속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데요. 이렇다면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많이 수출하는 데가 중국 27%입니다. 미국이 12%입니다. 세 번째 많은 국가가 베트남 8%에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출 경기가 둔화되면은 아무래도 경상수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016, 17, 18년도 3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자동차 수출과 반도체 수출로서 경상수지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제는 반도체마저도 수출이 꺾여서 수출이 줄어드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 인상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한계 기업과 다중채무자들의 이런 자금 조달 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도입해서요. 수입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 담보대출로도 금융기관에서 돈 빌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내년도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심화된다면 우리나라 수출에도 크나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지만 앞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상당히 업황이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게 되면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채무 불이행이 속출되게 되면 중국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직격탄이 되겠죠? 예.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좀 원만하게 일부라도 해결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자동차와 반도체가 이런 수출이 성장세가 둔화된다면 대한민국의 경상수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크나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현재 2%에 접근을 못하고 있죠. 올해 아마 1.6% 되는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정부가 한 1.7%로 확대되지 않을까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약간 지금 둔화되었다가 다시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내년도에는 더 실업률이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정부는 경제 전반에 고용 창출할 수 있는 회복력에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 개선에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태, 즉 경기가 불황인 상태에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거. 올해 사실은 우리나라 농산물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가뭄탑도 있지요.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산물이 가격이 상승하면 서민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불황 속에서도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은 과연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해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2기 새로운 경제 내각이 들어서는데요. 만약에 제2기 경제 내각들이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면 역시 무능한 정부로 남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 정부의 정책 위반자들은 지식행정과 각 부처가 융합행정으로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어주기를 기대해보면서 내년 2019년 한국 국내 경제 전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